트럼프의 관세가 시작된 이후에 이젠 실물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경제에서 물가가 오르거나 또는 소비가 감소하거나 고용이 나빠진다. 이것들이 경기를 앞으로 둔화시키고 침체로 몰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이게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6월에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게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라고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뉴스 등에서 또는 뭐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기 푸른색 차트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채용 공고가 맨 오른쪽에 깔짝 올랐다. 이것 때문에 무슨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채용 공고가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관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많고 고용이 이렇게 깔짝 올랐으니까 아이고 관세 때렸는데도 고용 올랐으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6월 초에 딱 발표가 됐는데 이건 지난 5월 한 달간 지표가 아니라 4월 달 데이터입니다. 원래 졸트 보고서는 2달 후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를 보려면 7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늦게 발표되는 지표를 대체 뭐 하려고 보냐? 여기 채용 공고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려고 이 졸트 보고서가 중요한데 트럼프의 관세가 4월부터 적용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4월 한 달 동안에 기업들이 고용을 막 줄이고 해고를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4월에 관세가 시작됐는데 자,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4월에 관세를 때릴 때 무작정 세게 때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협상한다고 뭐 난리치고 세게 때렸다가 뭐 갑자기 뭐 30%로 낮추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4월 한 달 동안 관세가 막 오르락 내리락 무진장 변했어요. 그리고 5월에 들어서서 중국과 관세 휴전했죠. 제가 이 앞 영상에서 6월 발표된 ISM 제조업 설문조사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 읽어드렸는데 관세 갈등 계속되고 있다. 5월 미중 관세를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90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다. 비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실행해야 될지도 어렵다. 관세 협상이 언제 어떻게 타결될지 너무 불확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다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만 봐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미국 기업들의 운영진들은 4월에 관세가 막 널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관세를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일단 이게 판단이 돼야 데리고 있는 인원을 해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전혀 판단이 안 되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4월만 그런 게 아니라 5월, 지금 6월까지도 기업들이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들과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떤 상태냐? 인원을 해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코로나 침체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해고를 했어요. 근데 예상 외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로 집에서 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정부가 막 돈을 막 꽂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고 집에서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태인데 다른 경쟁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안 잘랐으면 뭐 의리가 있다 이래서 의리로라도 이직을 안 했을 텐데 잘랐는데 다시 또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나 경쟁사에서 지금 훨씬 더 월급도 많이 주려고 그러고 너 나 잘랐었잖아. 나 불안해서 나 너네 회사 못 가겠다 하면서 이직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발적 퇴사 이 지표가 졸트 보고서에 발표가 되는데 2020년부터 2022년 요 사이에 자발적 퇴사가 어마어마하죠. 왜 자발적 퇴사를 했겠습니까? 이직한 거예요. 다른 데서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다 빼가면 바로바로 자발적 퇴사하고 이직을 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가 좀 나빠졌다고 인력을 그냥 해고해버리면 혹시나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이거 채용이 불가능하겠구나. 엄청난 인력난을 겪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웬만큼 경기가 나빠졌다고 판단돼도 지금 인원 해고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 그럴 때 채용 공고는 급격히 줄입니다. 채용 공고는 뭐냐면 신입은 거의 안 뽑아요. 하지만
고용은 웬만하면 잘 줄이지 않습니다. 이게 고용이 이제 그 달에 신규로 고용된 인원인데 해고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모든 답이 나옵니다. 이번 6월에 발표된 이 졸트 보고서는 관세가 막 시작된 4월 한 달간의 지표인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관세가 정말 그 높은 관세가 때려질지 아니면 관세가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오락가락한 상황이 지금 6월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해고를 했을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4월 발표된 이 졸트 보고서의 채용 공고가 이렇게 깔짝 살짝 올라갔다 또는 신규 채용 인원이 살짝 올라갔다는 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지표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떠냐? 이미 채용 공고는 과거 벌써 2023년, 2022년 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추세가 계속 될 거라는 건 다수 전문가들의 동일한 의견이고 채용 공고가 줄어드니까 그달에 신규 고용되는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고용은 점점 나빠져 갈 거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게 6월 발표된 ISM 제조업 설문 바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원가 상승 대비 판매 가격을 오를 수 없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망하고 쉬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 공고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게 맞냐? 과거 2020년 코로나 때 보시면 파란색의 채용 공고가 먼저 둔화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경기 침체가 딱 왔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파란색의 채용 공고가 먼저 뚝 떨어졌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채용 공고가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터진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중요한 게 뭔지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